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담 교사가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킴 부장입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5월 27일부터 1, 2학년을 선두로 해서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 간다는 그 사실이 저도 기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조금은 홀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서슴없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참 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좋은 점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선생님이 되어서 좋은 점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점도 많이 있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거, 힘든 점이라면 바로 아이들의 생활 지도예요. 기본적인 생활 지도는 담임 선생님께서 알아서 잘 이끌어 나가시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손길이 가는 아이, 많은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학급에 한두 명만 있어도 학급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교장인 저한테까지 어떤 선생님이 생활 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미리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담이 필요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 3월 새학기가 되면 학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의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시는데 사실 선생님들은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만 되면 아이들 파악을 많이 해요. 어떤 아이가 정서적인지 집중력이 뛰어난지 유난히 산만한지 과격한지 폭력적인지 아니면은 조용히 혼자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또 종종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걱정스러운 그런 자녀가 있다면 꼭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이 아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도 칠 수 있고 지적도 하게 되고 또 아이들하고 싸움도 잦아지면서 민원이 많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 아이를 멀리하고 잘 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면 더 분노할 수도 있고 위축이 되면서 자아 존중감도 낮아지면서 학습에 대한 무기력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아왔던 아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 이런 경우는 학습적으로 부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친구 사귀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가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 상담 교사를 통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니면 위의 클래스와 연계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상담으로 석사를 받았고 상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심에서 이렇게 정말 조심조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알고서 대처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서 무방비 상태로 대처하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크답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게 하는 역할, 그 중심에는 바로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을 믿으시고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담 교사가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ADHD라고 해서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라는 그런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분노 조절 장애, 그 밖에 다른 어떤 증상이 있다고 결과가 나온 경우가 가끔씩은 있답니다. 설마 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신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상담을 받을 아이가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증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너무 똑똑하다고 할까요? 특별한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공부가 시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 특징이 또 책을 좋아하는 친구가 많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책을 또 엄청 열심히 봐요. 그럼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선생님 제 수업 시간인데 지금 딴짓하고 있어. 책 보고 있어. 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리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아이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선생님 잘 좀 부탁드리겠다라고 한다면 담임 선생님이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아, 이 아이는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고 알았을 때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적절하게 대처를 또 해 나가겠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성심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의 작은 상담이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